지금부터 슬기로운 4대보험 실무책 해설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1단원은 출산 및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90일이죠. 출산 후에 45일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요.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또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되는 휴직을 말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라고 하는 요건은 2021년 5월 18일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경우 입양한 자녀도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네, 법률에 포함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은 어떨까요? 네, 그것도 2020년 2월 28일부터 법 개정으로 해서 가능해졌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과 관련된 규정은 노동법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어서 그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찾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영상에서는 먼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본 뒤에 육아 및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규정 살펴보겠습니다. 근기법에 근거가 나와 있는 규정이 있고요. 이제 고평법, 그래서 남녀 고용평등 및 일자리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게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근기법에 있죠. 90일 돼 있고 출산 후에 45일이 배치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일보다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 90일을 넘겨서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유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의 규정이 있고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고평법에 되어 있습니다. 같은 출산휴가인데요. 이름은 하나는 고평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규정을 한꺼번에 찾아보기가 좀 힘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줘야 되고 유급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이죠.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처럼 단체 교섭을 통해서 3년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평법 19조 제1항에 보면 근속기간 6개월 미만자가 신청할 때는 불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전에 1년으로 되어 있던 게 6개월로 줄었습니다. 사항에는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요. 이것은 판례로도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법령 조항으로 확인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시행령 10조에 보면 휴직 30일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9조의 4에 보면 2회에 걸쳐서 육아휴직을 나누어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육아휴직과 대체제에 해당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나누어서 사용하되 한 번 사용 시 3일 이상은 되도록 하라라고 해서 육아휴직과는 조금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태아 금진 시간도 있고요. 육아 시간도 있고 요거는 근로기준법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태아 금진은 임신을 한 인부의 정기 건강 진단 시간이고요. 육아 시간은 수유 시간입니다. 출산 육휴 급여는 이 단원에서 살펴볼 내용이고요. 연차휴가에 있어서 출근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법조문입니다. 연차휴가는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는 성립 요건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하면 이제 연차휴가를 부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0% 이상을 판단할 때 연차휴가를 이제 제외한 그런 날짜를 가지고 예전에는 판단을 했었는데요. 지금 연차휴가를 출근으로 간주를 해버리니까 그때를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비영유직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이 출근율 80%의 조건은 10개월을 비영유직을 가더라도 나머지 2개월 동안 이제 까만 날 다 출근하게 되면 그 출근율 10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1년에 한 2달 정도 출근한 날이 있으면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80% 요건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 출근 간주를 해놔버리면
연차휴가 일수와 관련해 가지고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예컨대 질병휴직을 한 10개월 정도 쓰게 되면 이듬 해에 이제 연차휴가를 이제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해당 비율만큼, 그러니까 이제 2개월 정도 출근했으니까요. 대충 계산하자면 15 곱하기 12분의 2, 2달 정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이듬 해에 부여하면은 된다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인데요. 여기에 출근 간주를 해놔버리면 연차휴가 발생도 하고 발생하면 전체 15일이 다 발생한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분자 분모에서 각각 빼버립니다. 안 빼고 그대로 두면 해당 기간 동안 평상시보다 급여를 적게 받을 수 있겠죠. 평상시에는 시간의 근로를 해서 시간의 수당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각각 분자 분모에서 다 빼버리면 평균임금이 낮게 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요. 두 급여 내용 간단하게 비교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수급 요건과 관련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앞선 동영상 실업급여 파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유급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따져서 180일이면 요건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들어가기 직전까지 180일의 요건을 채워야 됩니다. 이 180일의 요건은 토요일이 휴무일로 되어 있는 그런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약 7개월은 되어야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실업급여 때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 더 궁금하시면 해당 파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급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급이라는 용어는 이 부분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산휴가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에 60일은 유급으로, 그러니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30일은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일 무급으로 되어 있는 기간 동안의 급여를 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즉 제조업으로 치면 500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90일 전체가 무급입니다. 즉 90일 전체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요. 고용보험에서 이 출산휴가급여 형식으로 지급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전체 기간 무급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유급의 책임을 부담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가 이제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내용에 대해서 비교하는 내용을 표로서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는 90일, 육아휴직급여는 1년 이내 이 내용은 아실 테고요. 출산휴가급여는 60일 유급, 30일 무급이죠. 이 무급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전체가 무급이고요. 급여 기준은 통상임금으로 똑같습니다. 수급 요건 중 비보험 단위 기간과 관련해서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가 끝날 때까지 180일이 충족하면 됩니다. 근로자한테 매우 유리한 내용이죠. 출산휴가급여를 보면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모두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으로 180일이 된다는 내용, 고용보험법 75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신청은 이제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급여 수준을 보면요, 상하한액이 있습니다. 21년도 기준으로 상한액은 200만원이고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겠죠. 계산 사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근로자가 기본급이 2019-910이고 급식비가 14만원이면 통상임금이
215만 9,910원입니다. 우리가 보험료를 낼 때는요, 보수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내게 돼요. 이 보수라는 내용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원은 보험료, 그러니까 세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떼는데 급여를 지급할 때는 다시 노동법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이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이제 첫 2달간은 회사에서 받던 그 통상임금을 받게 되고요.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20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3개월 동안 받는 임금이 평소에 받는 임금보다 적어지게 되는데요.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 임금을 계산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평균 임금 산정 시 분자 분모에서 모두 빼도록 해서 출산휴가를 갔기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많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첫 3개월은 80%, 그 뒤에는 50%씩 이렇게 받게 되고 상한액이 150만원, 120만원 이런 식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앞에서 얘기한 내용과 같습니다. 1개월, 12개월이고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이전에 180일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급여를 보면 휴직 3개월 내에는 휴직 3개월 내에는 100분의 80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100분의 50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빠 휴직 뭐 이런 경우로 표현을 쓰는데 최근에 법 개정으로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러다 보니 처음에는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이제 그 육아휴직을 하고요. 그 뒤 3개월을 예컨대 다른 배우자가 하게 되면 이때는 100분의 100이 지급되도록 그 현재 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계속 내는 것보다 육아휴직 급여의 금액이 올라가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뭐 이걸 아빠 육아휴직의 뭐 기회다 이런 표현도 쓰긴 하는데 그건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와 관련된 법령 규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종전에는 휴직 전에 1년 근무해야지 육아휴직 신청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6개월 단위도 된다는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급여 기간 중에요.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을 해버리면 지급이 제한됩니다. 취업 등 신고를 하셔야 돼요. 고용보험법 70조 3항에 보면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업무 담당자는 잘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를 취업으로 보는지 그것은 시행령에 규정이 있는데요. 일주 15시간 이상, 그 다음에 월 상한액 기준 150만원이죠. 그 이상의 그 대가를 받게 되면 이것을 이제 그 취업으로 보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직장마다 이제 취업 규칙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용자가 무급으로, 그러니까 유급 전혀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데요. 만약에 회사에서 이런 경우에 얼마간의 급여를 지급한다 뭐 이런 식의 규정이 되어 있다면 육아휴직을 지급할 때 전체 다를 지급하지 않고요. 이것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시면 육아휴직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는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해봅니다. 두 개를 합해보니까 종전에 받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을 빼고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합해보고 초과하면 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아휴직 전에 통상임금이 220만원이고요. 휴직 기간 중에 130만원을 이제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되면 두 개를 합쳐봅니다. 130만원, 그러니까 220만원과 합치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130만 원하고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이 두 개를 합쳐봅니다. 이 합친 금액하고 이 합친 금액이 동사임금을 초과하는지 봅니다. 동사임금은 220만 원이니까요. 마침 이 케이스에서 합쳐보니까 22만 5천 원이 초과 금액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이 해당되는 금액을 22만 5천 원을 뺀 127만 5천 원을 육아휴직급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 1275000 원래는 15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좀 삭감된 거죠. 대신에 회사에서 130만 원을 받아서 257만 5천 원을 받는 식으로 결론이 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혹시 동영상을 듣고 바로 모를 것 같으면 화면을 세워놓고 문구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내용을 말씀드리고 간단한 사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최초 5시간 단축분, 그러니까 우리가 육아휴직이 평소에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뭐 35시간, 하루에 1시간씩 줄여서 근로를 하게 되면 이 최초 5시간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상한액이 있긴 하지만요, 통사임금의 전체를 다 급여로 지급을 하고요. 이 5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헷갈리시죠? 어떤 근로자가 일주일에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5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전체를 다 지급을 해요. 물론 상한액이 걸리면 문제가 달라지긴 한데 이 5시간에 대해 가지고는 급여의 손실이 전혀 없습니다. 나머지 15시간에 대해서는 위에 표에서 보듯이 80%를 고려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뭐 합산을 하게 되면 172만 5천 원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일부를 6개월 뒤에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위에 이제 육아휴직 3개월 내에는 100분의 80을 지급하고 4개월부터는 뭐 100분의 50 또는 이제 특례가 있으면 금액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 금액을 육아휴직 신청한다고 그때 급여를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복직하면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지급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근로자가 퇴직을 앞두고 그러면 육아휴직을 한 1년 정도 쓰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다가 퇴직을 해야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도덕적 해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즉시 퇴직하면 이 25%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31단원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